네, 스캔해준다. 아, 네, 블로그에서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예, 저기 그 80살 정도 되는 노인 여자 할머니신데 네, 엄마이시거든요. 근데 척추 그 압박골절로 진단 받으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네. 예, 자꾸 저기 그 골시멘트를 권유를 계속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42년생인데 우리는 한 70, 42년생? 예, 예, 네. 좀 안 되셨나 싶어요. 척추압박골절 언제 그러신 거죠? 7월 말경인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어디를 다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냥 모르겠어요. 갑자기 허리가 아프시다고 못 움직이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7월 말에? 잘. 네. 지금 이제 8월 이제 중순 넘었잖아요. 한 3주 정도 됐잖아요. 네. 네, 병원 언제 가신 건데요? 병원은 8월 10일 날 입원을 했고요. 오늘 8월, 딱 2주일 된 거죠. 2주째. 화요일 날, 예, 화요일 날 네, 입원을 해서, 예, 네. 오늘 화요일이고, 예. 지금은 어떠시되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병원에서는 이제 그 수액을 그 진통제 같은 거죠. 그걸 예, 계속 맞고 진통제. 계셨고 약 먹고 계속 이제 누워서 이제 지내신 거죠, 네, 병원에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예, 허리 통증은 많이 없어졌고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그러고 이제 누워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계속 누워만 계시고 네, 예, 그런 상태인데 요추 1번이 네.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뼈라는 거는 원래 자연 치료가 돼요. 우리가 손 골절되고 다리 골절되면 깁스 하잖아요. 네. 깁스하고 한두 달 기다리면 자연 치료가 되거든요. 대부분 다 95%는 다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엠팩트 못 써도 예, 예. 뼈가 예를 들어서 뭐 이탈이 생겼어요. 뼈가 완전히 어긋났어요. 이러면 수술을 해요. 이러면 수술을 하지만은 수술할 정도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수술할 정도가 아니다. 그리고 특히 척추 압박골절은 뼈가 이탈이 된 게 아니라 뼈가 눌린 골절이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요거는 다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고시멘트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네. 고시멘트가 필요가 없는데 불구하고 2주가 지나셨으면 지금 통증이 그래도 많이 좀 감소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통증이 감소가 되면 사실 골시멘트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골시멘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근데 2, 3주 지났는데도 계속 통증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이런 분들 또는 네. 신경마비 장애가 왔다, 소변마비 장애가 왔다 했을 때는 그런 골시멘트를 증상은 해요.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예, 없어요. 예, 그런 증상이 아니라면 골시멘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뭐겠습니까? 병원에서 골시멘트 자꾸 권하는. 수익성이죠. 그 굉장히 그렇죠. 비싸더라고요. 그 그렇죠. 재료비만 350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료비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골시멘트를 하더라도 비급여 예. 보험 적용을 안 되더라도 200만 원 내외고요. 보험 적용이 되면은 돈 100만 원 이하입니다. 저도 근데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척추인데 그 네. 재료비만 350이라고 그러니까 그 병원 제가 병원에서. 죄송한데 어디세요? 지역이 어디세요? 거기는 이제 엄마가 시흥에 사셔갖고 네. 시화병원에 아, 입원해 계시는데, 네. 예. 고시멘트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2주째 지나서 이제 진통제 맞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진통제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네. 예. 근데 2주, 이제 우리가 그래서 처음 압박골절 됐을 때는 저희가 통증 점수를 물어봐요. 10점이 만점이면 제일 아플 때가 얼마냐고 여쭤보면은 대부분, 지금 10점, 9점 너무 아파 이러면은 엄청 일주일, 아파하셨잖아. 그렇죠. 일주일 지나고 나서 또 물어보시면요. 지금은 어때? 몇 점이야? 그러면 8점이야, 7점이야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또 갈수록. 일주일 또 네. 지나가면요. 5점, 6점에 이렇게 점점 내려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네.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근데 지금 2주 지금, 지나서 좋아졌는데 이제서 골시멘트를 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골시멘트가 오히려 근데, 안 네. 좋아요. 오히려 안 제가 좋아요. 문서를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안 좋다는 말도 있고 하는데, 의사 말은 그 사진을 이제 계속 엑스레이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찍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자꾸 겁을 줘서 이제 네. 고시멘트를 하게끔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엄마한테 뼈가 붓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마가 이제 그런 시술을 되게 거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부터 의사는 사실은 시술을 하라고 처음부터 권유를 했었고, 엄마가 거부를 해서 지금 한 2주가 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서야 이제 엄마한테 의사가 좀 안 좋아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뼈 붓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 그랬더니 엄마는, 그럼 이제서는 이제 엄마도 안 하겠다고 안 하고, 이제, 그럼 시술을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도 말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아졌는데 왜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 제가 보기 좋아지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이제 저희가 솔직히 저희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네. 스노메드 한 지가 8년째 됐거든요. 네. 근데 병원들이 자꾸만 이제 자기네들도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솔직히 병원들이 그냥 솔직한 말로 네. 자꾸만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예. 네. 예. 근데 또 문제는 만약에 그거를 안 할 경우 이제 퇴원을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허리를 이렇게 제가 봐도 뭔가 교정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엄마가 교정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답답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 보조기 병원에서 제가 권해서 하셨어요? 그거 하신 거 있으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없어요. 안 권하지도 하셨어요? 않았고 병원에서는 그게 그다음 효과가 의사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누워만 계시니까 사실 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근데 하시긴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어 이게 어르신들이 이제 한 번 골절로 끝나지가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요, 2차 골절, 네. 3차 골절, 또 골다공증성 네. 골절이기 때문에 골절이 자꾸 또 2차 골절이 어느 순간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스피노메드를 장기적으로 1년 이상 착용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잠깐 2, 3개월, 근데 2, 3개월 만에 조금 좋아지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좋아졌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그 사이에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칼슘이라든가 비타민 D라든가 이런 거를 잘 드시게끔 해서 뼈를 좀 강화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86%가 2차 골절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86%. 그러니까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사망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골다공증은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칼슘 드시고 뭐 비타민 D 얘기했지만은 어르신들은 이미 7, 80대 넘어가신 분들은요, 솔직히 조심해서 사시라는 방법밖에 없지 좋아지지가 않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60대까지만 해도 뼈가 좀 노력하면 뼈가 좋아지는데 70대 넘어가셨으면요, 뼈가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다가 2차 골절, 3차 골절 오면 그때부터는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골절이 와서 이 골절 자체는 그럼 좀 시간이 지나면 붙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깁스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손 골절되고 다리 골절되면은 깁스하고 한두 달, 두세 달 기다리면 나아요. 뼈도 마찬가지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뼈들이 또 골절될까봐 2차 골절, 3차 골절 이게 무서운 거지. 지금 이미 부러진 뼈는 그 상태로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3주 정도 지나셨으면은 이게 힘든 게 뭐냐면은 뼈가 골절되고 나서 처음에 통증 때문에 아파서 힘든 거지 뼈 자체가 무너져서 뭐 당장 어떻게 잘못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아프니까 힘든 거지. 네, 조금 이제 앉아 있어도 아프지가 않고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병원 이제 간호사나 보면은 누우라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건 안 좋긴 해요. 앉아 있으면요, 우리가 서 있을 때가 하중이 100%라고 그러면은 누워 있을 때는 30%고요. 앉아 있는 게 120, 130%예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거는 안 좋아요. 가능한 한 누워 있거나 차라리 서서 왔다 갔다 좀 운동 좀 하시다가 다시 누워 있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10분 이상 오래 앉아 있는 거는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스피노메드를 하면 이게 깁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척추를 받쳐주잖아요. 뒤에 특수 부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척추를 딱 지지해서 익스텐션 시킨다고 얘기하거든요. 척추를 펴게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척추가 자꾸만 앞으로 수그리거나 하면 척추뼈가 맞닿으면서 눌리거든요. 눌리면 거기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척추를 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르신들이 이거를 하게 되면
이거를 답답해하고 못하겠다 그러고 막 그러진 않나요? 그런 분이 10명 중에 한두 명 있긴 해요.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근데 저희가 했을 때, 좋다. 척수를 받쳐주니까 힘이 돼서 좋다라고 얘기하시고, 정말, 정말, 그러면 확실히, 예. 정말 이거 못하겠다 하는 분은 10명 중에 한두 명 계시긴 해요. 전혀 없지는 않아요. 솔직한 말로. 예. 근데 대부분은 다 그러면요. 만족해 하세요. 예. 이거를 하면 통증이 좀 경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병원에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이래서 통증이 안 느껴지는 것도 제가 있는데, 얘기했지만은 뼈가 자꾸만 눌리거나 비틀리거나 하면 아픈 거예요. 아, 가만히 있으면 안 아파요. 누워 있으면 안 아프다고 그러죠. 왜겠어요? 예, 하중을 예, 안 예, 받기 때문에. 근데 서 있으면 예,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는 게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척추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척추가,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이 아무래도 더 눌려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자꾸만 그러면, 하중이 눌리면 아픈 거지. 그래서 이 예. 스피노메트를 하시면 척추를 올바르게 딱 펴고 있으면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통증이 안 느껴진다는 말씀이세요? 이거 하고 감소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감소가 되는 거지. 예, 감소가 예, 되고, 예. 네, 네, 네. 우리가 진통제를 먹으면은 감소가, 통증이 그래도 못 느끼니까 좀 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음, 네, 예, 이거는 근데 오히려, 그러면 이걸 하고 있으면 진통제나 뭐 파스 필요 없어요? 아니면 하고 있어도 그게 느껴지면 해야 근데 되는 거예요? 진통제를 괜히 먹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머리가 아파서 먹는데 머리가 안 네, 아픈데 네, 네. 진통제를 계속 먹을 필요가 없죠. 오히려 안 좋죠. 그러니까 진통제를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이걸 그렇죠. 하고 있으면 안 아픈 거예요? 예. 그러면 너무 좋죠. 그래서 대부분 10명 중에 4~5명은 이걸 차니까 안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많이 아프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네.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가야 좋아지는 거지. 뼈가 점점 진액이 붙으면서 그 뼈가 우리는, 내가 예를 들어 손가락을 다치면 우리는 그 손가락, 다친 손가락을 뇌에서 인식해서 거기를 상처가 치료되게끔 물질을 내보내서 그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뼈가 다쳤으면 그 뼈가 내가 인식을 해서 그 뼈에 자꾸만 물질을 보내줘요. 칼슘 물질을 보내줘서 거기가 아무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거 보니까 뭐 구부리는 자세가 안 좋다고 그러던데, 머리를 감거나 뭐 세수를 하거나 뭐 이럴 때 구부리면 안 좋은데, 안 좋아요. 근데 그래서 안 구부리고 할 수가 없는데 아니요, 어떻게 서서 하잖아요? 하세요. 뭐 젖더라도 샤워를 해버리든가 서서. 왜냐, 우리가 척추를, 그러니까 2년 전에도 50도 안 되신 분이 백혈병으로 스테로이드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뼈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50밖에 안 되신 네. 분이. 그래서 자기가 세수를 하려고 구부리다가 4개인가가 골절이 됐대. 3개인가 4개인가 골절이 됐대요. 그래서 구부리는 자세는 제일 안 좋은 자세예요. 구부리면 안 돼. 그래서 오래 있지 말라는 얘기도 사실 앉아있으면 자꾸 구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르신들이 서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부리는 동작 자체가, 네. 예, 그런 자세를 취하는 동작들이 있잖아요. 뭐 세수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지금 뭐 네. 일상생활을 하실 때 설거지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네. 청소를 하려고 구부린다든가, 뭐 아니면 네. 주스를 하고 한다. 이런 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자꾸 피하셔야 돼요. 무거운 걸 든다든가. 집안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집안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간단한. 만약에 혼자 근데 하실 그렇게 수가 안 하면요, 없으면. 그렇게 안 하면 또 네. 골절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도 2개월 이제 압박 골절되고 좀 좋아지니까 2~3개월 지나고 나서 화분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괜찮겠지 하다가 들다가 골절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 스티그몬 이거 교정기를 하게 되면 허리가 어떻게 이게 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일상생활을 이렇게 뭐 물건을 든다거나 뭐 이렇게 수그린다거나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 말로써 다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은 이 뒤에 척추 부목이 앞으로 구부러지는 걸 막아줘요. 못 구부러지게. 아,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뒤에 이거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뒤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하나 대고서 칭칭 감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면 만약 바닥에 있는 물건을 들 때는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자세를, 허리 디스크 환자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병원에서도.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앉아서 무릎을 구부리고서 들어도. 근데 골다공증 할 때는요,
무거운 거 네. 절대로 들으시면 안 돼.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운 것라도 들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그걸 인식을 안 하시면은 2차 골절 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아, 대부분 2차 골절 오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아이 괜찮을 줄 알았다. 이 말씀을 하세요. 다 그래. 100%야. 100%. 괜찮을 줄 알았대. 자기는 안 아프니까 아 이거까지 거 옛날 생각하시고 자꾸만 집안일을 하시려고 하다 보면 2차 골절 오면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5배 이상 힘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2차 골절, 3차 골절 오면요. 그리고 네. 그러다가 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 사망 요인 중에 일본에서 10몇 년 전에 자료 발표한 게 4위에 해당돼요. 골다공증성 골절로 사망하는 것들이 뭐 암이다, 뇌졸중이다, 심장병이다, 다음으로 골다공증성 골절.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그런 게 아마 올라가고 있어요. 골절로 인한 사망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젊어서 골절된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나이 들어서 골절되는 거는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되는 거라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척추압박 골절이라는 게 어느 정도 돼야 조금 안정기라 그럴까? 조금 뼈가 붙는다고 할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요? 한 3, 4개월 걸려요. 3, 4개월 걸리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게 이제 좀 좋아졌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시한폭탄은 뼈가 계속 붙어도? 예, 예. 다른 데가 또 골절된다니까. 아, 지금 골절된 건 어머님이 특별히 뭐 하지도 않았는데 골절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네. 골다공증의 특징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분은 잠자고 일어났더니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골절이 됐다더라. 이런 분도 있어요. 잠자고 났는데 잠자면서 뭐 좀 뒤척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골절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는 그러면 뭐냐 일상생활 골다공증이 중에 이런,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일상생활 중에 이런 교정기를 계속 그러면 착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현실적으로 저는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지금 3년 넘게 5년 넘게 착용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재구매하신 분도 있는데 네. 왜냐면은 언제 또 이런 일이 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활동하실 때는 잠자고 누워있을 때 빼놓고는 가능한 한 어떤 활동을 하실 때는 착용을 하시는 게 이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골다공증이 치료가 되는 병 같으면은 열심히 치료하세요. 얘기 말씀하면 골다공증 수치만 올라가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2년, 3년을 약을 먹었는데도 제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이거 좀, 일단은 엄마가 지금 좀 골절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퇴원을 한다 그러면 집에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계속 누워있을 때 빼고는 계속 착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가능한 한 최소 1년 이상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근데 1년이 아니라 2, 3년 착용 잘 하시는 분 2, 3년, 3, 4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솔직히 1년 이상 6개월만 지나도 솔직히 말하면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죠. 뭐 답답하니까. 예. 근데 그거는 저는 솔직히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착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제가 뭐 쫓아다니면서 뭐 말릴 수도 없는 부분이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요. 만약에 시멘트 시술인가 뭔가 만약에 그거를 했을 경우도 또 추가 골절의 위험이 있다고 마찬가지예요.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네. 왜냐하면 고시멘트를 하면은 네. 그 뼈는 단단해요. 그 뼈는 단단한데 네. 위 아래 뼈는 그대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부 같이 쌓여 있는 사이에 벽돌 시멘트를 가운데다 끼워놨더니 어떻게 돼요? 위아래 게 더 충격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시멘트가 오히려 더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 치료가 왜냐하면 뼈는 우리가 충격을 받아도 약간의 완충작용 역할을 하는데 거기다가 단단하게 만들어 버리면요 위아래 뼈 인접뼈라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1번 뼈가 지금 골절됐으면 12번 뼈나 그 2번 뼈가 골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신 분들은 혼자서 살기는 힘드시겠네요. 어떻게 해요? 원래 혼자 사셨거든요, 집에서. 조심해서 사시라는 방법밖에 없지. 뭐 어떻게 저희가 그렇다고 뭐 이제부터라도 누가 모실 분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솔직히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조심하면서 사시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착용을 하면서 혼자 조심히 살 수가 있는 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최대한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코로나 안 걸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코로나 걸린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코로나가 걸리겠죠. 당연히 더 걸리겠죠. 근데 덜 걸리려고 노력하고 피해 다니시고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래도 외국에 비해서 덜 걸린 거예요, 코로나가. 만약에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필요로 해서 살라 그러면, 얼마나 걸려서 살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리냐고요? 예, 이거 사는데, 시간이. 그거는 뭐 하루 전에만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어떻게 살 수 있는 건데요? 그거 뭐 교정기를 환자 몸에 맞춰. 예, 저희가 몸에 맞게 피팅을 해야 돼서 방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근데 궁금한 것이 지금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신데 만약에 퇴원을 하면 집에 계시면 그때 이제 그런 방문을 해서 그거를 착용을 해주신다 그런 먼저 살라고 한다 예. 그러면 네. 예 병원 어차피 못 가니까 예. 그럼 조금 생각을 해봐서 근데 선생님 저기 진짜 그 골시멘트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보존적 치료로 그냥 자연 치료로 아니, 낫는 게 뼈라는 게 다 자연 치료가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여태 깁스를 왜 하는 이유에 대해서 95%가 깁스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뼈는. 그렇죠. 팔다리 이런 거는 다 깁스로 치료하는데. 교통사고로 뼈가 완전히 두동강이 났어요. 그러면은 거기다 임플란트 철을 박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아니라면요. 대부분은 95%는 자연 치료, 보존적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보존적 치료가 그 깁스하는 게 보존적 치료예요. 우리가 스피노메드도 그게 보존적 치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이제 잘 알겠고요. 제가 한번 생각을 잘 해보고 의논도 해보고 좀 그렇게 해서 연락드릴게요. 그러세요.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